자, 10.3 섹션에 matched filter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matched filter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출력의 SNR을 최대로 해주는 필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일단 간단하게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은 일단 SNR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SNR은 우리가 계속 쓰던 말이죠. 그러니까 signal to noise ratio의 약자로 우리가 SNR을 쓰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수신 신호가 phi of t 더하기 n of t라고 돼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t는 0부터 캐피탈 T까지 우리가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n of t의 autocorrelation function, 그러니까 n of t의 autocorrelation function은 그냥 white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white noise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white noise 가정을 하고, 요거는 이제 시그널 성분이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white noise니까 당연히 autocorrelation function이 델타 펑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플랫하다는 얘기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리시버를 만들 거냐면, 자, 이러한 형태의 리시버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리니어 리시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H of T가 지금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그 어떤 이 리니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은 어쨌든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로 아예 우리가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T라는 순간에 이렇게 샘플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예. 자, 그럴 때 퀘스천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입력 시그널은 여기 이제 phi of t 더하기 n of t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시그널 플러스 노이즈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h of t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아웃풋 시그널은 우리가 r0 of t라고 쓰는데 여기 들어오는 게 이제 r of t니까 r0 of t가 지금 phi 0 of t 더하기 뭐 n0 of t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리니어 시스템이고 뒤에 거는 샘플링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샘플링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시그널하고 노이즈하고 곱하기 텀이 만들어지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여기 시그널 플러스 노이즈로 들어왔으니까 이 아웃풋도 시그널 플러스 노이즈 성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출력 SNR이 중요한 거니까요. 출력 SNR이 어떻게 되냐면 시그널 파워, 그렇죠? 나누기 노이즈 파워죠. 근데 노이즈는 어차피 지금 랜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텀을 그러니까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럴 때 H of T가 무엇이 돼야 되냐라는 거를 유도를 하면 제 유도 과정은 그냥 안 할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그 코시 슈왈츠로 유도를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H of T가 phi의 T-T 이렇게 나옵니다. 뭐 유도 과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메쉬 필터라고 그냥 구글링 하면은 바로 나오긴 해요. 근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phi of t라는 시그널 형태가 있을 때 그 matched filter의 그러니까 impulse response가 phi의 t-t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이제 r0 of t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r tau h의 t 마이너스 tau d tau 이거가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건 H of T랑 그 컨볼루션 했을 때의 얘기고, 거기서 이제 여기 타임을 T로 땅 샘플링 해준다고 했었죠. 그쵸? 예.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냥 일단 대입을 하면, 네, 대입만 해도 그냥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observation, 그쵸? 그러니까 received waveform이 이 R of T가 존재하는 구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T가 0부터 캐피탈 T까지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수식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R of T가 존재하는 구간 자체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H에 예, T-스타 이건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잡기로 했죠. 그러니까 matched filter의 impulse response를,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matched filter의 impulse response죠. 네, 이거의 impulse response를 이렇게 잡아 주기로 했다라는 거죠. 이게 옵티멀하다는 건 지금 이게 SNR을 maximize 한다라는 건 증명은 안 했습니다만 팩트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더니 어느새 어떻게 돼요? 예, 그냥 R of T에 예, phi of T 이것과 그냥 내적이 돼버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뭔 소리냐면 우리가 matched filter라는 걸 구현을 만약 한다면 시그널하고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시그널 성분만을 아웃풋의 시그널, 그러니까 시그널 노이즈 레이쇼를 맥시마이즈하는 어떤 필터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뭘 해주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뭐야 이게? 그냥 내적이라는 거죠. 내적. 그것이 가장 SNR을 맥시마이즈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matched 필터의 구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matched 필터의 구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좀 전에 그냥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였었죠? 파이의 t-t 요거를 그냥 아예 임펄스 리스폰스를 해가지고 아날로그 필터를 만든 다음에 요걸로 이제 샘플링을 이렇게 딱 하는 거, 요걸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지금 매치드 필터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이 수식이 뭔지 기껏 살펴봤더니 이게 결국은 뭘 나타내요? 여기 R0T라는 게, 그러니까 R0라는 게 이게 제로가 아니라 사실은 아웃풋의 의미입니다. R5인데 자꾸 0처럼 보이긴 해요. 어쨌든 자, 이 녀석이 뭐였었죠? 그러니까 R of T, phi of T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유도를 한 것이.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그러면 이 빨간색 이 박스 안에 든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구현할 수 있죠. T까지. 자, 이렇게 구현을 하나 여기서의 빨간 박스나 여기 이걸 파란 박스로 할까요? 이 파란 박스로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구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 박스로 구현을 해도 되고 파란색 박스로 구현을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는 게 더 좋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구현은 좀 다른 거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위에 빨간 박스로 구현을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그 아날로그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샘플링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하드웨어 구현을 한다면 밑에 쪽은 일단은 곱하기 서킷이 필요한 거니까 웨이브폼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믹서가 필요한 거고요. 아날로그 전자회로로. 그 다음에 적분기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프랙티컬하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 그냥 아무렇게나 구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일단은 다 풀 디지털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 도메인에서 구현을 하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하드웨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밑에 거는 이제 믹서가 필요하고 적분기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냥 저기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그냥 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R of t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0부터 t까지 이렇게 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연락에 샘플링을 해요. 이렇게. 연락에 샘플링을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얘도 5t도 엄청나게 샘플링을 해갖고 그걸 그냥 곱해가지고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해서 썸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위나 아래나 별 의미가 없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h of t의 Fourier transform, 그러니까 Fourier transform phi의 t-t 이걸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phi의 conjugate f의 e to the j 2 pi ft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이 phi of f라고 쓴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phi of t의 Fourier transform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별게 아니고 이 phi of t라는 게 지금 뭡니까? 이 r of t가 이제 갖고 있는 성분이 phi of t와 n of t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시그널 성분과 노이즈 성분이 있는데 그 이 매치드 필터가 뭐 하는지를 보면은 사실은 그 매그니튜드 그 필터가 사실은 그 어떻게 돼요? 매그니튜드를 그냥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시그널 스펙트럼과 동일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컨주게이트를 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녀석의 이 매그니튜드만 한번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j2 파이 ft 이것의 매그니튜드만 그러니까 그 복소수에서의 절대값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얘는 복소수에서 그 절대값이 그냥 1이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은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컨주게이트를 취했기 때문에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한 번 더 할까요? 1이니까 1을 곱해봐야 뭐 곱하기 따로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복소수를 컨주게이트를 취한 다음에 매그니튜드를 취하나 그냥 취하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켈레 복소수를 하더라도 매그니튜드는 변하지 않잖아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수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치드 필터는 시그널 성분의 스펙트럼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이고 이게 이제 phi of f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그널 성분이 많은 부분 쪽은 게인을 크게 만들고 시그널 성분이 작은 쪽은 게인을 작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연스럽잖아요. SNR을 지금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데 넘겨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런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F가 있고 스펙트럼을 이렇게 갖는. 근데 노이즈는 지금 어떻게 깔렸냐면 이런 식으로 깔린 거죠. 또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면 사실은 옆에도 다 있는 거죠, 그죠? 노이즈가 이렇게 깔려서 들어와요. 나보고 지금 어떤 필터를 만들어 가지고 SNR을 맥시마이즈 하라 그래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필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지만 내 필터가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시그널 그 파워를 많이 받고 노이즈는 이쪽 아래쪽 이쪽은 아예 노이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노이즈는 리젝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 SNR이 맥시마이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매치드 필터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였었죠? 우리가 R of T를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QAM 같은 경우 2디멘셔널 시그널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뭘 한다 그랬었어요? 프로젝션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프로젝션을 하기 때문에 phi 1t, phi 2t가 있어가지고 여기 phi 1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0부터 t까지 dt 이렇게 해서 뽑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잡아가지고 phi 2t 이건 마이너스 사인이었죠. 그러니까 phi 1은 코사인 2pi fct였고 그 다음에 0부터 뭐 사실 ts 뭐 t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뽑아낸다 그랬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R1, R2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많은 경우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R1, R2를 Matched Filter Output이라고 불러요. Matched Filter Output. 많은 경우에 이거를 Matched Filter Output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용어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프로젝션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매치드 필터로 설명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치드 필터가 뭐 하는 거냐면 시그널하고 노이즈가 섞여 있을 때 시그널 파트의 어떤 그 SNR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요런 짓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프로젝션 컨셉으로 설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요거를 부를 때 뭐라고 칭하냐면 매치드 필터 아웃풋이라고 해요. 지금 매치드 필터 아웃풋이 두 개인 거죠. 그렇죠? 하나는 어디에 매칭되어 있는 거예요? phi1t. 그다음에 여기 밑에 거는 phi2t에 매칭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R of t가 가지고 있는 phi1t 성분을 뽑아낸 게 R1이고요. 그다음에 R of t가 가지고 있는 phi2t 성분을 뽑아낸 게 R2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부를 때 매치드 필터 아웃풋이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써요. 그래서 이 매치드 필터라는 용어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한 겁니다. 10.3 섹션의 내용은 그거였고요. 10.4 섹션의 Decision Boundary and Union Bound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Decision Boundary 먼저 볼 텐데요. 이게 뭔지 그냥 이그샘플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MLP 디텍션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MLP 디텍션이 옵티말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옵티말이냐면은 심볼 에러 레이트를 그러니까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미니마이즈하는 관점에서 이제 최적의 솔루션이 MAP 디텍션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의 경우에 그것이 ML 디텍션하고 똑같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AWGN 채널, 가우시안 채널을 가정하면 ML 디텍션이 결국 뭐가 되냐면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tection이 된다라는 거를 10.2 섹션에서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3R이 시그널링 물론 이제 2차원으로 그렸으니까 2D 시그널링인데 뭐 이렇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S0고 이게 이제 S1 이게 S2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tection을 한다 라는 가정하에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tection 이름이 좀 자 이걸 가정했을 때 그때 이제 decision boundary를 그리시오라는 문제입니다. boundary 이걸 그려라 라는 건데요. 가까운 쪽으로 디텍션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경쟁을 할 때 이 녀석 두 개가 경쟁을 할 때 디시전 바운더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두 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말고 가까이 있는 거.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경쟁은 요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의 왼쪽에 만약에 찍히면은 S1이라고 판단 내리면 되는 거고 이 디시전 바운더리 오른쪽에 이제 received 시그널이 만약 찍힌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R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R1, R2 이게 있을 텐데 그게 그 디시전 바운더리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으면 S1이 트랜스미션 됐다 아니면 S0가 트랜스미션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경계에 딱 뭐 떨어졌다 그럼 뭐 그럴 확률은 0이긴 합니다만 뭐 그러면 아무거나 디시전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서로 붙어 있는 그 심볼이 누가 있어요? S2하고 S1하고 그건 서로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S2하고 S0는 지금 체크할 필요가 지금은 체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바운더리에 사실은 누가 있어요? 또 S1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체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해라 라고 하면은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요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얘네 둘도 해야 되는군요. 예. S2하고 S0로 제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2하고 S0를 서로 비교를 하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쭈루룩 초록색으로. 예. 그러니까 어찌 됐건 자,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진짜 그릴 때가 됐죠. 누가 어떻게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겠죠? 이건 포함시켜야 되죠. 디시전 바운더리. 그다음에 또 어디가 디시전 바운더리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영역을 표시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빨간 쪽으로 할까요? 네, 이쪽. 자, 이 빨간 쪽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가 S2로 디텍션을 내리는 리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을 이렇게 칠하면 이 파란색은 어떤 리전이 되죠? S0로 판단하는 그러한 디시전 리전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 초록색은 S1으로 판단하는 리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2D 플레인을 우리가 파티셔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오버랩이 없이 이렇게 잘라내게 돼요. 그다음에 그 경계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계선이죠, 사실은. 우리가 2D 시그널링 위주로 볼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디시전 바운더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물었으면 여러분들은 이 빨간 선 이걸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린 거죠. 그다음에 디시전 리전은 뭐 바운더리를 그리면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은 제일 에러에 민감한 거는 이제 S1이 되겠죠. 그렇죠? 이 친구가 되겠죠. 이 친구는 사실은 에러에 상당히 민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두 개의 심볼보다, 그죠? S0하고 S2보다는 훨씬 더 민감한 심볼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S2는 보면은 S2에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 있는 그 다른 캔디데이트 심볼, 그러니까 에라 캔디데이트 심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하나밖에 없죠. S1밖에 없고, S0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 S0도 지금 가장 위험한 심볼은 S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관점에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가장 짧은 거, 그게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S1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S1에서는 지금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 있는 그 심볼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S0랑 S2랑. 그러니까 당연히 에러가 좀 더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에러에 민감한 심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볼 에러 프로바빌리티 그거를 볼 텐데요. 심볼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뭐 편의상 SEP라고 계속 쓰기 귀찮으니 PS라고 쓸 텐데요. 이게 이제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거는 에러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error라고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뭐 유도를 한다면 probability of error인데 디텍션 에러가 생길 확률인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RI라고, 요거는 지금 뭐예요? 심볼 i를 보낼 확률이죠. 그렇죠? 심볼 i를 보낼 확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볼 i를 보낼 확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a priori probability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a priori probability입니다. 같은 얘기죠. 심볼 i를 보낼 확률. 자,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것을 뭐라고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냥 이게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이다 해가지고 왜냐면 m개 중에 하나를 보내는 거니까 n분의 1로 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볼 에러 프로바빌리티는 n분의 1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예요? 요게 이제 심볼 에러 프로바빌리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좀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3-Early modulation, 3-Early signaling, 요거 기억하시죠? 3-Early
시그널링의 경우에 각각을 한번 구해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3-way 시그널링을 하고 그 다음에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tection을 할 때 그때의 에러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tection을 하는 경우에 이 symbol error probability가 뭐가 되는지 한번 유도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을 가정했고요. 여기다 그것도 적을까요? 그러니까 equally likely transmission. 즉 a priori probability를 모두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네, 그런 가정을 또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거는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probability of error에 i를 보냈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게 conditional error probability죠, 그렇죠? 그러니까 symbol i를 보낼 때 그때의 에러 확률이죠. 에러 probability, probability.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심볼 i를 보낼 때의 에러 확률. 그러니까 그것만 다 구하면 사실은 심볼 에러 probability는 그냥 금방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냥 다 더하면 끝이니까 m개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거는 그러니까 심볼 0를 보냈을 때 그때의 에러 probability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다시 그려보죠.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여기 이렇게 찍히고 여기가 지금 S0고요. 여기가 S1이죠. 여기가 S1, 그다음에 여기가 S2였고요. 디시전 바운더리는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무슨 확률입니까? S0를 보냈을 때, 사실 0를 보냈다는 건 지금 S0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S0를 보냈을 때 에러 확률, 그거는 뭐예요? received 벡터가 그러니까 R 벡터가, 그렇죠? R 벡터 R1, R2가 어디 떨어질 확률이에요? 어디? 여기 떨어질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뭐 표시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여기 색칠한 부분,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에 떨어지면 어쨌든 에러가 생기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 파란색 부분에 떨어지면 S1으로 디텍션을 하던 S2로 디텍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러가 생긴 거죠, 그죠? S0를 지금 보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이 리전을 지금 어떻게 할까요? 뭐라 그럴까요? 리전 제로라고 하면은 좀 약간 리전 제로에 제가 이걸 노테이션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노테이션을 제가 만들진 않았군요. 제가 사실은 노테이션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리전 제로의 어떤 컴플리먼트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디시전 리전이 아닌 거죠. S0의 디시전 리전이 아닌. 자, 어찌됐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이런 걸 알고 있죠. F의 R 벡터의 요게 지금 컨디셔널 PDF잖아요.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likelihood라고 그랬죠? likelihood H인데 likelihood. 이게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컨디셔널 PDF죠. 컨디셔널 PDF. 이게 뭐냐면 즉 0을 보낼 때, 심볼 0을 보낼 때, 심볼 0을 보낼 때 R 벡터 이것의 PDF죠. 그렇죠? 사실은 벡터의 PDF니까 joint PDF의 형태를 띠겠지만 R 벡터니까요. 랜덤 벡터의 PDF를 의미합니다. 근데 저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WGN 채널의 경우에 이게 우리가 유도를 했었는데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 파이 n0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n0분의
R 벡터 마이너스 S0 벡터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유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뻔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얘 있죠. 그러니까 probability of error에 자꾸 이를 제가 두 개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error에 zero는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에 그 region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region zero의 c 그곳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적분해 주면 되냐면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거죠. 네, 이걸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뭐 사실은 2차원이니까 여기 사실 뭐 dx, dy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적분율 리전 있잖아요. 예,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칠한 거 파란색으로 칠한 이 리전 거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칠한 리전이에요. 예, 제가 그러니까 파란색 칠한 리전 그곳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PDF를 그러니까 이 joint PDF를 이 dx, dy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면에 대해서 그렇죠? 그 리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확률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펑션 자체는 뭐 exponential 펑션이니까 상당히 적분에 프렌들리한 펑션이죠. exponential 펑션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제곱이 붙으면 우리가 뭐 q 펑션을 쓰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좀 편하게 생긴 그런 함수긴 한데 이게 지금 이 리전만 봐도 이게 굉장히 피곤하게 생겼죠. 이렇게 꺾였죠 한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함수의 형태로 나오지는 않아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아까 1번 썼나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거 합시다. probability of error에 자 1을 보낼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probability of error에 지금 예제는 뭐 S1을 보낼 때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그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봅시다. 우리가 수열의 모듈레이션이었는데 이게 S1이고 이게 S0 모르겠다. 이게 S0고 이게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얘가 S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에러가 날 확률은 이 R 벡터가 어디 떨어질 확률입니까? 이게 R 벡터가 자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였지만 여기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파란 리전에 이 만약에 R 벡터가 떨어지게 되면은 에러가 생기죠. 왜냐하면 S1으로 판단을 못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디시전 바운더리를 굵게 쓸까요? 여기가 디시전 바운더리입니다. 여기가 디시전 바운더리.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적분하는 게 만만치 않겠죠? 이 리전을 여러분들이 뭐 뭘로 불러든 간에 이 리전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야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리전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리전을 뭐 어떻게 표시하던 간에 그 리전 제가 색칠한 거 리전 여기 이렇게 해서 탁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펑션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파이 n 제로분의 1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R 벡터 마이너스 지금은 어떻게 돼요? S1을 트랜스미션 했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S1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긴 뭐 dx dy 써도 되고 뭐 그냥 da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에어리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벡터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그냥 da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에어리아니까. 뭐 하여튼 da라고 쓰셔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뭐 의미 파악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PDF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어떻게 그리기가 좀 뭐한데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S1을 보냈으니까 여기 위로 지금 이렇게 무슨 제가 이게 입체가 아니니까 정말 이거는
좀 어렵군요. 제 손으로 어떻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위에 그게 있는 거예요. PDF 펑션이.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케이크의 어떤 자른 부피를 구하는 게 사실은 이거죠. 이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입체로 제가 그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그려보고 지금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보면은 여기 S1이라는 게 여기 지금 S1 이렇게 있잖아요. 그 S1을 이쯤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S1이라고 쳐볼게요. 그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PDF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PDF가 지금 누구냐면 이 친구거든요. 얘, 그죠? 얘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이렇게 여기 축으로 이렇게 한번 뱅글 돌려보세요. 이렇게 뱅글 돌려. 그러면 어떤 여러분들 무슨 가발 쓴 것처럼 여기 이렇게 화산처럼, 예, 여기가 피크가 됐고 여기 화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기 그러니까 XY 플레인이 있고, 그죠? XY 그 평면이 있고 밑바닥 평면이 있고 여기 화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화산 같은 게 있는 거, 화산. 근데 화산의 피크가 여기지. 화산의 피크가 정확하게 S0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그때 케이크를 여러분들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여기 그쵸? 여기 XY 여기 있으니까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이 지금 어디예요? 여기 이 라인이 지금 여기 S1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S0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S0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케이크를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그쵸? 여기 저쪽에 어떻게 되냐? 여기서 칼질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거지. 밑에 이렇게 되게 이 산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칼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케이크 조각이 나오잖아요. 그 케이크 조각의 부피, 그게 정확하게 이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probability의 에라의 2.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제로하고 원을 할 줄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또 떠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유니언 바운드라는 게 뭐냐? 일단 유니언 바운드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니언 바운드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니언 바운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A 사건과 B 사건의 합집합 사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A하고 B 사건의 합집합 사건은 이렇게 되죠. 뭐 다 아시지만 마이너스 P의 A 인터섹션의 B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 확률을 구하기가 굉장히 피곤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확률이 엄청 피곤하게 생긴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이. 그러니까 A와 B의 합집합에 속할 확률, 그거 계산이 너무 피곤한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퀘이션은 이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요게 피곤하면 이것도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같이 어려워. A 인터섹션 B 계산하는 것도 피곤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이거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바운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P에 이렇게 되면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하나 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얻어내게 되고, 일반적으로 n개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의 뭐 A, B, C 합집합의 확률은요, 각각의 썸 확률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게 됩니다.
이건 3개, 4개 뭐 계속 붙여도 다 성립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유니언 바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니언이라는 게 사실은 영어로 합집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운드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니퀄리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니언 바운드라는 게 합집합의 어떤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죠. 저거 어디다 쓰려고 했냐? 갑자기 저게 왜 튀어나왔냐 하면은 아까 이거 계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계산했었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다시 그릴 때 첫 번째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게 디시전 바운더리고, 그렇죠? 요게 디시전 바운더리라 가지고 여기 S0를 보낼 때 우리가 PDF를 어디에 대해서 적분을 했어야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적분을 했어야 됐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익스포넨셜 함수는 참 좋은 함수인데 이 리전 자체가 꺾여 있어가지고 계산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에러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죠. probability of error인데 우리가 S0를 보냈을 때의 에러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개로 쪼개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러라는 게 사실은 두 개의 에러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에러라는 게 S1으로 디텍션하는, 이거 뭐 어떻게 표시하죠? 뭐 대충 이렇게 할까요? S1으로 디텍션하는 에러가 있고, 그것과 S2로 디텍션하는 에러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기분은 똑같죠. S0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전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왼쪽의 리전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서 우리가 적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러한 사건과, 그렇죠? 그러니까 R 벡터가 그러니까 S0를 보냈을 때, 그러니까 S0를 다 보낸 상황이죠. S0를 보냈을 때 이쪽에 떨어지는 사건과 이쪽에 떨어지는 사건의 그 합집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디시전 리전에 이 꺾인 이 디시전 리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요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색칠한 거, 이 색칠한 거 두 개의 어떤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건,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사건, 그렇죠? 그런데 저거는 지금 보면은 이 리전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밖에 없고 한쪽으로 넘어갈 확률인데 이거는 그냥 Q 펑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그냥 Q 펑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계산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에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에러를 특별히 페어와이즈 에러라고 합니다. 페어와이즈 에러. 마찬가지로 이것도 페어와이즈 에러죠. 왜냐하면 이 페어와이즈 에러라는 거는 두 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볼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생각할 때 이 디시전 바운드가 나옵니까? 마치 이것과 이 초록색 이거하고 지금 이게 S1이었나요? 그러니까 S1과 S0만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S0하고 여기 S2, 그죠? 빨간색의 S2 얘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러한 직선형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심볼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이제 3개지만 3개 있는데 두 개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페어와이즈 에러라고 하고, 그때의 확률을 페어와이즈 에러 프로버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PEP 뭐 해가지고 이렇게 통신 논문 보면은 PEP라고 이렇게 자주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거기서도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주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PEP라고 쓰면 이제 다 페어와이즈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쓰는 이유는 페어와이즈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금방 Q 펑션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식으로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언 바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pairwise error probability를 계산한 다음에 그곳에 sum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pairwise error probability가 얼마가 되냐? 그러니까 pairwise error probability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0를 보냈을 때 S1으로 디텍션 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Q에 이건 뭐 유도할 것도 없고 금방 나오긴 합니다만 2n0분의 S0 빼기 S1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턴스에다가 그러니까 2n0 루트 2n0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pairwise error probability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pairwise error가 나올 텐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error에 그러니까 S0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error라는 거는 S1으로 디텍션 하는 것도 error고 S2로 디텍션 하는 것도 error잖아요. 지금 S0를 보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래서 pairwise error probability라는 건 S0를 보냈는데 receiver가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tection을 했는데도 S2로 잘못 판단할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AWGN 채널에서는 0-S2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확률 여기 probability of error에 S0 벡터를 보냈을 때 그거 확률을 제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exact하게 계산하는 건 어려웠지만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probability of error에 S0는 유니언 바운드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S0부터 S1까지의 거리 같은 거는 그냥 다 아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렇게 대입해서 이걸로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에러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한 거냐? 이건 어차피 바운드인데 이건 어차피 실제 에러 확률보다는 어쨌든 큰 거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통신에서는 그 exact한 것면 좋은데요. 근데 exact한 걸 못 구할 때는 이렇게 크게 구해주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등식보다는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통신 시스템을 디자인하면 네 에러 확률은 적어도 10의 -3승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크거나 그렇죠.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개런티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에러 많이 나봤자 1000개 보내면 1개밖에 에러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퍼 바운드가 있으면. 근데 로어 바운드는 그건 아니죠. 로어 바운드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그보다 에러 더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상대방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에러가 더 날 수도 있어. 이건 들으면 딱 싫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어퍼 바운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어퍼 바운드라고 하는데 어퍼 바운드는 그 에러 확률에는 이제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에러가 아무리 많이 나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거보다는 덜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 의미가 있죠. 프랙티컬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